3.1혁명 105주년 기념 예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늙었다. 그렇죠. 젊지 않습니다. 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늙었죠. 46억년이면 늙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막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하고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고구마는 하나인데 하나짜리 고구마가 이따시만 하고 예, 예. 뭐 좋아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 서비스. 고구마 제로. 고구마 제로. 고구마 제로. 예. 제가 우리 여러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건 언젠가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 꽤 계셔요. 특히 여성분들, 예, 오늘 보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개각전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 네, 한국 지리와 길치 극복. 자, 자수하여 광명 찾으십시오. 나는 길치입니다. 나는 길치입니다. 얼른 손 들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손 내리시고. 예, 많아요, 길치. 예, 길치 많아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길치들. 제가 이번 걸 준비하면서 길치들 분들에 대한 이해가 완전 넓어졌어요. 아, 그분들이 잘못하거나 그게 아니구나. 이유가 이랬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요, 우리나라 교육부터 욕하고 갈게요. 지난번 과학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지리 교육이 잘못됐어요. 이해시키고, 그리고 스토리를 해줘야 되는데 외워. 청양은 고추고 어디는 뭐고 산맥이 어떻고 강이 어떻고 외워. 이러니까 저도 싫었거든요. 오늘은 그걸 좀 완화시키는, 그래서 지리를 좀 설득해서 이해하고 현대 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기 가운데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있죠. 우리나라 뭐 작은 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극동아시아에 속해 있고요. 태평양의 면에 있고, 그리고 영국 어디인지 아세요? 영국? 이 지도 중심으로? 영국? 네? 아프리카 위에 유럽에 있죠. 그렇죠? 예. 유럽에서도 제일 왼쪽, 요게 영국이에요.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크기 어떻습니까? 크죠? 근데 이게 왜곡된 지도예요. 이 지도가.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동그란 걸 평면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도학자들이 진짜 실제 사이즈 있죠. 재서 한 지도가 이거예요. 약간 다르죠. 그리고 보면 미국, 캐나다, 미국이 생각보다 작아요. 러시아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이게 실제 면적 지도예요. 우리나라 여기 있죠. 영국 어때요? 크기가 거의 비슷하죠. 예, 영국이 24만 3,610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우리나라가 22만 3,404예요. 그러니까 실제 크기는 한 2만 킬로밖에 차이가 안 나. 2만 킬로미터밖에. 그게 얼마나 사이즈냐? 딱 제주도. 영국과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만 차이 보면 제주도 사이즈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요. 자, 다시요.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253개국 중에 국토 면적 기준으로 85위. 작은 나라 아니에요. 예. 이런 것부터 하나씩 깨고 갈게요, 이제. 예. 동방의 작은 나라 아님. 면적 기준 상위 33.6%의 제법 큰 나라예요. 면적 기준으로. 뭐 우리나라는 작다. 아우, 절대 아니에요. 작지 않아요. 250개 중에서 85위라고요. 33등, 33%. 여러분, 성적이 33% 나오면 어때요? 예, 뭐 중간 이상이잖아요. 근데 자꾸 동방의 작은 나라, 이게 일본에게 세뇌된 거예요.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동방의 작은 나라 아니에요. 극동의 제법 큰 나라. 예, 바꾸셔요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이 세계 지도는요, 이거요. 이 세계 지도는 지금 아프리카 중심이죠. 지금 먼저 거에는 우리나라 중심이었죠. 자,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이 세계 지도 되게 신기하죠. 여기는 남반구 중심의 세계 지도예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요. 이쪽이 위에가 남쪽이에요. 위에가 남극이고 여기가 북극이에요. 여기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렇게 있고, 여기 오세아니아, 호주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예요. 다시요. 지구는 동그란 구죠.
구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리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호주의 메가더라는 사람이 그 자기 나라 중심으로 그린 세계 지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자꾸 동방의 작은 나라, 동방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나라 중심으로 보면 호주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나라 중심으로 그려요. 자, 이 지도에서 우리나라 보니까 밑에는 육지가 있죠. 위에는 뭐가 있어요? 태평양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봤던 지도랑은 되게 다른 개념이죠. 예. 그래서 지리는요 누구 중심? 그렇죠. 우리 중심, 나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머릿속에. 우리 그거부터 바꿔야 돼. 자꾸 지리에서 중심을 다른 걸 중심으로 둬요. 미국 중심, 영국 중심. 왜냐하면 그들이 강대국이었으니까. 여러분, 이 위에를 남반구, 북반구, 이건 바뀐 거니까 북반구. 그래서 이렇게 얼마큼 북쪽으로 가느냐를 위도라 그러죠. 위도. 위도의 기준이 어딥니까? 적도예요, 적도. 그러면 세로를 경도라 그러죠. 경도의 기준이 어딥니까? 요건 상식적으로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 요거 초등학교 수준인데. 경도의 기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영국이 제일 힘셀 때 자기들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영국이 제일 힘셀 때, 야, 우리 영국 여기 그리니치 천문대 지나는 이 세로선이 영도야. 거기부터 쭉쭉쭉 분할해 나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지리는 누구 중심? 우리 중심, 나 중심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지구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구여서. 내가 우기면 내가 중심이에요. 예. 그렇게 지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지리는. 자, 일단 이렇게 하나 바꾸고, 이게 대한민국 전도입니다. 자, 실제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집안 일이에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 지도를 저희 와이프에게 카톡으로 보내고 외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자, 보세요. 강원도 아시죠? 강원도가 남한도 있고 북한도 있고 그런 거 아십니까? 예, 강원도 휴전선이 남북에 있어요. 그 강원도 바로 옆에를 경기도라고 합니다.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에서 따왔대요. 경기는요? 예, 서울. 예, 경자가 서울 경자고 서울에서 인근 500리를 경기도라 그랬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경기도예요. 그리고 제일 밑에 제주도 있죠. 예, 제주도 있어요. 제주는 옛날 탐나라에서 왔고요. 제주도 바로 위에가 전라도예요. 전주와 나주를 합친 거. 그리고 전라도 옆에가 경상도예요. 경주와 상주를 합친. 그리고 전라도와 경상도는 이렇게 남북도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 충청도가 있어요.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를 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전라 남북, 경삭 남북, 정말 다 남북으로 있어요. 근데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는 동서로 있어요. 충청서도, 충청동도 이렇게 불러야 맞아요. 근데 라임이 안 맞으니까 충북, 충남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다 남북이니까 충청도 남북하자. 야, 어디가 더 북쪽이야? 응, 여기 충청북도가 미세하게 1mm 북쪽에 있어. 오케이, 네가 충북해, 네가 충남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함경도가 있어요. 함경도. 북한의 함경도. 함경도는 자, 뭐하고 함안하고 그리고 여기 또 경성이라는 도시가 있대요. 그래서 함경도예요. 그리고 양강도 들어보세요. 양강도. 예, 이게 1954년인가 김일성이 만든 도예요. 양강. 백두산을 기점으로 이쪽에 압록강, 서해로 압록강, 동해로 두만강이 흘러요. 양강에 발원하는 곳 양강도. 이름 그럴듯하죠. 예, 그리고 자강도가 있어요. 자강도. 이거는 자강도도요. 여기 북한의 어느 두 도시 이름을 딴 거예요. 그리고 여기 평안도, 평양과 안성인가 거기 합했대요. 그리고 여기 황해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해도도 맞아요. 황성인가 하고 해주를 합힌 거 그렇게 나왔대요. 이게 우리나라의 팔도입니다. 팔도. 원래 옛날에는 자강도, 양강도는 없었어요. 조선 팔도라 그러잖아요. 팔도라면 때 그 팔도. 이때 두 개가 다른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도가 우리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 정도는 이제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처음 들어본 분들 많더라고요. 네. 제가 저희 집에서 확인했어요. 양강도가 뭐야? 이렇게. 네. 자, 시험에 나와요, 이거,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요,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를 중부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부지방, 경상도, 전라도, 제주를 남부라 그랬고, 북한을 북부라 그랬어요. 이건 지금도 쓰여요. 지금도 일기예보에서 중부지방의 한때 소나기 이렇게 나오죠. 그 중부지방이 바로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있어요. 관북, 관서, 관동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관동별곡 들어보셨죠? 관동별곡. 그 관동이 바로 강원도예요. 관동지방. 여기 북한을 그래서 크게 두 개 관북과 관서로 나눠요. 그러면요, 이렇게 관북, 관서, 관동하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여기에 천령관이라는 관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북한 쪽이고요. 강원도 속초에서 북한 쪽으로 더 많이 가 내륙에 이 천령관이라는 관이 하나 있어요. 관문이에요. 관문. 뭐 남대문, 여기 수원 가면 수원성 이런 관문 같은 거예요. 이 천령관이, 자 보세요. 이게 2020년도에 천령관이 지나는 길을 찍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대관령 저리 가라죠. 이렇게 꼬불꼬불 험한 산에 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뭐라 그러느냐? 한 명의 병사가 10,000명을 막을 수 있는 곳이래요. 네. 자, 그래서요, 이 강원도 쪽에서 북한으로 갈 때 나머지는 산이 엄청 험해가지고 무조건 천령관을 지나야 했대요. 거꾸로 북한 쪽에서 강원도 쪽으로 올 때 천령관을 지나지 않고 올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천령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옛날에 고려 시절에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천령관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막았대요. 그리고 물론 여긴 평양에서 막았고 두 군데만 잘 막으면 우리나라를 막을 수 있대요. 그런 요새예요.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천령관은 여기 이렇게 성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성문이 하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새였어요. 그래서 천령관을 기준으로 관동, 관서, 관북 이렇게 나눈 겁니다. 지금은 천령관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게 지금 모습이에요. 그냥 피폐해져 버렸어요. 안 써요, 요즘에. 왜냐? 비행기로 가죠. 여기 산 뚫어서 터널로 가죠. 지리가 바뀌니까. 지리 개념이 바뀌니까. 자, 그리고 호남지방, 호서지방, 영남지방 들어보셨죠? 자, 먼저요. 여기에 제천에 가면 의림지라는 곳이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데이트하기 참 좋은 곳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산책하는 의림지인데 요게 언제 생겼느냐? 무려 2000년도 더 전에. 호수가. 우리나라 삼한시대 생겼어요. 삼국시대 그 이전에 부족국가 시대 생겼어요. 요걸로 뭘 하느냐? 이 의림지가 이렇게 됐는데 이걸로 농사를 지었어요. 우리나라 물 가두고 저수지 관리하고 관계시설은 세계 짱이에요. 이 의림지를 중심이에요. 의림지를 중심으로 호수죠. 호수의 서쪽에 있어서 호서, 호수의 남쪽에 있어서 호남. 이해되시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의림지가 국가의 중요한 시설이었다고요. 지금이야 그냥 우리 산책길이고 둘레길이고 그런 길이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조령, 지금은 문경세자라 부르는 곳이 있어요. 조령. 이게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조령이 뭐냐면요, 저도 여기 등산 갔다 왔거든요. 새가 넘어가는 고개인데 새가 날아가다 힘들어서 중간에 쉬어간다는 고개예요. 조령. 그렇게 높아요. 별로 해발은 높지 않아요. 1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생긴 구조가 아까 천령관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한 명이 1000명을 막을 수 있는 곳. 지금도 이렇게 문경세에 다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 넷플릭스 영화 중에 좀비 나오는 거 킹덤 보셨습니까? 킹덤에 보면요, 경남 지방에 영남 지방에 어마어마한 좀비 떼가 있어서 어디를 막냐 할 때 바로 이 조령을 막아요. 여길 막아서 서울로 못 퍼지게 해요.
그런 곳이에요. 여기만 막으면 좀비도 못 들르는 곳. 그게 바로 문경세제, 조령입니다. 천령관과 똑같은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령이에요, 령. 그게 이 영의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영남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지리 개념이 완전 다르죠. 네. 우리는 지금 남도, 북도 이렇게 딱딱 나눠진 구역으로 부르는데 이때는 중요 시설들, 조령, 의림지, 천령관, 서울, 요 중요 시설을 중심으로 거기에 남쪽에 있어. 거기에 북쪽이 있어. 즉, 다른 말로 할게요. 그 당시 전국 어느 나라 우리나라 전체 어디든지 조령이라 그러면 어딘지 아는 거예요. 의림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지금과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영남지방, 호남지방, 호서지방. 자, 그리고요. 대관령 동쪽을 뭐라고 합니까? 강릉 같은데. 영동. 대관령의 동쪽. 영동. 영서. 대관령의 서쪽. 요렇게요. 그러니까 우리 집 대관령 하면 굉장히 큰 백두대간의 산맥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조령과 의림지와 천령과는 그렇게 대관령만큼 큰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냥 지금 등산로고 산책길이지만. 자, 이거 저장하고 외우세요. 우리나라 현재 남한의 시군 지도입니다. 이거 제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제가 다운받아갖고 여러분 어디 갔다 왔는지 한번 색칠해하면서 공부하시고 쭉 한 번만 읽어보면서, 자, 여기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고성이 여기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고성이 여기 보면 부산 옆에도 고성이 하나 있고요. 강원도에도 고성이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하고 강원도 고성도 갔다 왔고 여기 고성도 갔다 왔는데 두 개를 하나로 기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지도 다운받아서 내가 어디 갔었나 색칠 공부해보면서 유명한 거 장흥? 좋아. 해남 땅끝마을 근처에 있었지. 곡성? 무서운 영화 찍었지. 남원? 거기 춘향전이 있었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놀러 갔다 온 곳을요. 이렇게 지리로 기억을 해야 길치에서 벗어납니다. 네. 장소로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장소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천은 여기 있는데 인천에서 서쪽으로 가면 강화가 있고 인천 바로 밑에는 의왕, 수원, 화성, 광주, 용인, 오산, 평택, 안성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네. 좀 알아두셔요. 네. 자,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을 길치라고 합니다. 길치를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공간 지각력이 낮아 길 또는 방향을 찾는 능력이 떨어지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을 사전에서 길치라고 합니다. 네. 자, 현수야, 길을 잘 찾는 편이야? 그래. 아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거기 있는데 못 찾는 거냐고요. 왜? 자, 어쨌든요. 그래서요. 같은 길이라도 밤낮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답니다. 길치들은요. 네. 똑같은 길인데 이 길은 밤과 낮이 달라. 다른 길로 인식한대요.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 논문을 읽어보면서 길치분들에 대한 큰 이해를 하게 됐어요. 네. 갔던 길을 되돌아오지 못한답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이 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직선으로 가는 지름길이 존재하겠죠. 그런 걸 추론하지 못한대요. 네. 그리고 항상 다니던 길도 헷갈릴 때가 있대요. 좋아요. 길이나 장소를 다른 이에게 설명하지 못한대요. 네. 지도나 내비를 보고도 길을 잘 모른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볼 줄 알면 길치는 아니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자, 이런 사람들이 길치랍니다. 자, 길치가 아닌 자들, 길을 잘 찾는 자들, 방향 감각이 좋은 사람들, 공간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여기서 동쪽으로 2km 가서 거기서 서쪽으로 가면 거기였어. 이렇게 기억해요. 공간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길치임대 특징은요, 거기 가는데 길이 너무 예뻤어. 하늘이 반짝였고 예쁜 건물이 있었고 화단의 꽃들이 좋아. 이렇게 기억한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기억해요. 예쁜 멋있는 강아지가 지나갔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야 거기 어디야? 예쁜 구름이 있고 강아지가 지나가고 꽃이 이뻐. 네. 이렇게 설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길을 기억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나라 전국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군 경계 제가 저희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제발 외우세요. 계속 수치로 보시고 신기해하세요. 이게 여기 있었구나 이러고. 그리고 가능하면 프린트해서 한번 색칠해 보세요. 내가 갔던데. 그러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따가 나눠드릴게요. 한 10장 뽑아놓을 테니까 주변에 필요한 분들 널리 전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길치, 고속버스 기사 때문에 서울, 광주 평소보다 2배 더 걸려. 운전기사가 길을 잃어서 7시간 30분 만에 광주에 도착. 2015년 수능 이모저모, 여기 저희 시험장 아니에요? 입실 완료 10분 전까지 길을 잃고 다른 고등학교 불시착. 여러분, 현대사회일수록 시간과 장소 개념이 점점 중요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길치들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고요,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곤 해요. 예. 네. 근데 그게 아기가 없는 게 더 문제예요. 아기가 없다는 게. 자, 그래서요, 런던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팀과 그 우리나라 서울대가 협업을 해서요, 우리 뇌에는 나치판 뇌세포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냈어요. 우리 뇌 가운데요, 방향 감각을 주관하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이 세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 길을 찾지 못한대요. 그래서 길치, 공간 지각력이 낮은 사람들은요, 일종의 뇌병변 장애입니다. 그게. 맞아요. 연구 나와서 예를 들어서요, 시각장애인도요, 완전히 못 보시는 분도 있으시죠. 하지만 약시 조금 보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잘은 보이는데 색각이 약해서 색맹도 계시죠. 똑같답니다. 그 시각을 감당하는 부분이 있고 방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가 약해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 완전 죽어버려서 나는 어디? 여긴 누구? 이러는 사람, 방향치도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장애인으로 하진 않지만 뇌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시각장애나 언어장애나 이 길치나 똑같다고 합니다. 네,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눈에 병이 걸려서 잘 안 보여요. 수술하거나 치료하면 되겠죠. 하지만 시각장애가 생긴 경우는 치료가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길치도 노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극복은 가능하지만 근원적 치료는 안 된답니다. 네. 근원이 안 된대요, 이게. 애초에 뇌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안 된대요. 예. 특히 심각한 길치는 나치판 뇌세포가 거의 기능 멈춰 있는 상태. 예. 그래서요, 실험을 합니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에서 수십 명, 정확히 200명 정도의 남녀에게 그 VR 가상 안경을 씌워요. 그래서 3차원 가상 미로를 걷게 해요. 그리고 미로에서 지도를 하나 줘요. 이 지도대로 나오세요 했더니, 실험을 했더니 결과가, 남자는요, 여자보다 50% 이상 길을 잘 찾는데, 남자가. 그리고 MRI를 찍어보니까 남자는 해마. 여러분, 해마가 어딜 담당하죠? 가우. 나이스. 네. 그러니까 길을, 공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요, 전두엽은요, 감정이요. 감각이요. 네. 그 남자들은요, 기본 방향, 내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몇 킬로 왔고, 뭐 동서남북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여자는요, 방향, 저기 여기서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어디가 멋있지, 어디가 좋지,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한답니다. 즉 뇌 구조가 남녀가 달라요. 물론 남자 중에도 길치와 이렇게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남자는요, 길을 찾을 때 해마가 발달하고 여자는 전두엽이 발달합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래서 길 가면서 예쁜 꽃 보고, 길 가면서 푸른 하늘 보고, 좋다, 뭐 강아지 지나 이런 거 봐요. 남자는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여자한테, 여자 뇌에다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한 방울을 쭉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이제 해마가 확 발달하면서 길을 잘 찾더랍니다. 즉 이거는 뇌와 호르몬의 영향인 거예요. 길치는요. 네, 맞아요. 길치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 탓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화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채식을 해야 속이 좋죠? 건강해지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변했죠, 우리가? 구석기 시대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수렵과 채집을 했거든요. 여러분, 신석기 시대는 끼케야 만 년이 안 돼요. 6,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구석기는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우리 내장이 거기에 맞게 세팅이 돼 있어요. 아직 우리는요, 육식은 이제 괜찮아요. 육식은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요. 육식 말고 가공식품 있죠. 정제 당, 정제 밀가루, 그리고 트랜스 지방, 이런 걸 소화시킬 수 있는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우리 몸 장 안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당뇨병 걸리고 설사하고 아프고 몸에 안 좋아지는 겁니다. 소화 효소가 없어서. 그게 생기면 마음 먹고 드셔도 돼요. 즉 우리 몸속은 아직도 구석기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이것도 우리 뇌가 아직도 구석기에서 점점 발달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느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주로 뭐 합니까? 사냥하죠. 멀리 가서 사냥해요. 왜냐? 남자가 신체 조건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나가서 사냥을 한답니다. 남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길을 잘 기억하게 된답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그 남자들이 잡아온 거, 채집해온 것들을요, 집안에서 분리하고 다 다듬고 가죽 말리고 고기 다지고 기름 뽑고 뼈 바르고, 그래서 그것들을요 차곡차곡 정리해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여성분들, 남자들은 집안에 있는 손톱깎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집안에 뭐가 어딘지 몰라요. 기대하지 마세요. 이건 구석기 시대부터 남자들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특히 아들내미들, 엄마 아빠 뭐 어디 있어요? 맨날 이래요. 당연한 겁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단 집 나가도 집안이 잘 들어와요. 근데 거꾸로 여자들은요, 집안에 뭐 있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지만 집 나가면 못 찾아올 수 있어요. 길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은 길칠 확률이 많고 남자들은 집 안에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물건 칠 확률이 높다가 진화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즉, 자 이제 여자들 길치라고 무시하거나 화내시면 안 돼요. 또 남자들이 물건 못 찾는다고 타박하거나 잔소리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프로그램 돼 있고 하나님이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는 여성분들도 사회생활 많이 하시고 어디 멀리 갈 일 많이 있잖아요. 자, 남자는 사냥 채집하러 갔고 여성은 신약 저장하고 하고 뭐 같은 공간을 이해야 기억하지 않고 예쁘고 감성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근데 요즘 여자분들도 멀리 가실 일이 있고 뭐 운전도 해야 되고 막 등등등 있잖아요. 사회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길치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자신이 길치임을 인식하고 널리 공표하십시오. 내가 길치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그래야 나한테 길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나는 길 바보야. 당신 말이 맞아요. 라고 하시면 돼요. 예, 이게 길치로 살아가는 방법 1번이에요. 네. 그리고 요게 되고 무조건 물어보십시오. 물어볼 때 꿀팁, 저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2단 전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목적지만 빨리 말하세요. 목적지.
인천시청 어떻게 가요? 이렇게. 그럼 사람들은 길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줘요. 근데 저 실례합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면 저 몰라요. 저 종교 안 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인천시청 어떻게 가요? 목적지부터 말씀하세요. 그러면 길 묻는구나 하고 해결해 드릴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길치에게 길을 묻지 마세요. 똑같은 길치들은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길치들끼리 통화하는데 공감이 정말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야, 저기 어떻게 가? 근데, 거기 예쁜 꽃이 있고 하늘이 좋고 그러니까, 뭐 그래, 맞아, 거기 맞아. 너무 좋아. 근데 어떻게 가는지 전달은 안 돼요. 절대 길치에게 길을 묻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랬죠. 자, 시각장애와 길치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각장애는 시각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로 길을 감지할 뿐이지, 시각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과 이 아까 나치판 세포가 있는 뇌의 부분이 달라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들은 어떤 분은, 제가 봤어요. 케인 하나만 가지고 그냥 막 다니시더라고요. 머릿속에 내비게이션 같은 게 다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와 길치는 별개입니다. 물론 어떤 한 분에서는 같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요, 외우십시오. 길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느냐? 저희 교회 예를 들어 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건바이역에서 2번 출구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죠. 거기서부터 저희 교회까지 있는 모든 건물들 이름을 외우시면 돼요. 건물 옆에 건물 옆에 편의점 옆에 떡볶이집에 무슨 빌라 옆에 무슨 빌라에서 길 하나 건너서 무슨 빌라,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길치 아닌 사람은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2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서쪽으로 500m 직진하시면 우주프라자가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길치 분들은 서쪽이 어디야? 이미 서쪽에서, 서쪽은요, 여러분,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이에요. 하늘만 보면 알아요. 하지만 전 이렇게 답답했으나 길치인 분들은 해를 보면 예쁘다, 날씨 좋다라고 생각하신답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을 다 외우세요. 길을 암기 과목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길을 암기 과목으로 만드세요. 그리고요, 제발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방위, 동서남북, 그 건물, 웬만하면 건물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숫자에 집중해서 길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즉, 건바이역 2번 출구에서 우교에 오는데 변하지 않는 것, 방위, 아까 동서남북 말씀드렸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괜찮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편의점 옆에 떡볶이집 옆에 수성가게 바로 옆에 무슨 빌라, 이렇게 건물, 그리고 거기서 몇 걸음, 여러분 걸음을 재세요. 몇 걸음. 저는요, 지금은 빌라나 아파트 계단 같은 데 가면 다 불 켜지죠. 센서등. 옛날에는 불 안 켜졌죠. 저는 제가 다니던 계단의 수를 거의 다 외웠어요. 그렇게 외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걸음수를 외우시면 돼요. 걸음수를. 그리고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십시오. 이게 길치들에게 엄청 획기적인 거거든요. 도로명 주소가. 홍보를 못하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다 도로명 주소 사용하시죠? 이 도로명 주소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길치 해방의 열쇠 같은 거예요. 자, 먼저요. 자, 여기 우리 교회예요. 승학로 426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요, 이게 뭐냐? 승학로 시작점에서 4.26km 떨어진 오른쪽 건물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승학로예요. 이게 승학로 출발이 가정역에서 출발해요. 옛 가정 오거리. 지금은 루원시티 사거리. 여기서 구도로라 그래요. 이거 구도로. 여기서 4.26km 떨어진 오른쪽 건물이 승학로예요. 우리 건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작점에서 볼 때 왼쪽에 있는 건물은 다 홀수예요. 우린 승학로 426이죠. 그러니까 짝수니까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건물이 없는 곳도 있죠.
건물이 있든 없든 요 20m 차이로 이렇게 다 배정을 해요. 1, 2, 여기 3이어야 되잖아요. 3 비워놔요.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승항로 426을 10으로 나눠요. 그러면 4.1km. 이해되시죠? 426에다가 공 하나 더 붙이면 미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도로명 주소의 과학적인 거예요. 더 많아요. 되게 놀라워요. 그리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 1, 2, 여기 3자리죠. 3자리의 건물이 아니라 길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은 승항로 3번 길이 돼요. 네, 승항로부터 약 3번이니까 30m 떨어져 있어서 홀수니까 왼쪽에 있는 길,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승학로이므로 2에서 7차선에 접한 건물이다. 무슨 소리냐? 무슨 길 그러면 되게 좁은 길이에요. 무슨 로 하면 2에서 7차선. 그리고 대로 그럼 8차선 이상. 그러면 승항로니까 여기 보세요. 약 4차선 도로에 보니까 왕복이 2차선이어서 4차선이더라고요. 아, 우주프라자는 그래도 웬만큼 중간 정도 되는 길에 오른쪽에 떨어진 그런 건물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여기가 승항로 422번 길이에요. 위에가 승항로 434번 길이에요. 즉 이 422번 길은요, 승항로 처음부터 4.2km 떨어진 길이 오른쪽에 있는 거고, 이거는 4.3km 떨어진 오른쪽에 있는 길이라는 소리죠. 승항로 건물은 이 두 길 사이에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즉 이 길도 다 번호가 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길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길 안 나와 있죠. 이 길 여기 425km 왼쪽에 있는 길. 이 길은 승항로 몇 번 길일까요? 421번 길. 그렇죠. 어유 감사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 보네요. 왼쪽이니까 홀수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길은 승항로 421번 길이에요. 이렇게 주소 체계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 딱 보면요, 요거 익숙한 사람들은요, 아, 어디쯤 있겠구나. 무슨 롯데마트 옆에, 홈플러스 옆에, 큰 건물 옆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도로명 주소 체계가 어마어마하게 과학적인 체계예요. 예. 도로명 주소만 딱 보면 알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어디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거보다 파악하거든요. 주소만 보면 대충 어딘지 알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내가 길치이다. 일단 지도부터 좀 많이 익숙해지시면 돼요. 많이 보시고, 익숙해지시고, 내가 갔던 길 색칠 공부도 해보시고요. 제발 감성적인 거 말고 건물로 외우세요. 그리고 도로명 주소. 이렇게 과학적인 거다.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2개 이상의 길이 겹치면 출입구 쪽에 길 주소를 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 우리 우주프라자는요, 여기 승항로 506번 안길, 간단하게 우리 주차장 들어오는 길이 있죠. 뒤에 주차장 들어오는 좁은 길도 있고 앞에 승항로도 있죠. 2개가 겹쳐 있죠, 지금 우주프라자. 그런데 이 우주프라자가 승항로 426이다 이 소리는, 아하, 우주프라자의 입구는 여기 바로 승항로 쪽에 있구나를 아시면 돼요. 네, 안길이 아니라 입구가. 예를 들어서요, 여기 CU 있죠, CU. 이 CU, 요거는 승항로, 요게 422니까 요거는 한 419 그렇게 되면 맞겠죠. 근데 아니에요. 승항로 421번 길 1이에요. 왜냐? 입구가 이쪽 길로 나가 있거든요. 입구가 이쪽이 아니라. 도로명 주소만 알면 건물의 입구 찾아서 헤맬 일도 없어요. 여러분, 주차장 입구, 건물 입구 많이 헷갈리실 때 있잖아요. 도로명 주소를 보면은, 아, 어느 도로에서 들어간 입구겠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어요. 되게 과학적이죠. 그런데 이거를, 아유 참네, 승항로 입구는 여기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 세상에 살아가시는 모든 길치 여러분,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살아남으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도부는 훈련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이 근처를 잘 아는 사람을 확보해 주세요. 늘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을.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주변에 편의점, 경찰서, 부동산 등을 가서 물어보시면 다 가르쳐 줘요. 예. 편의점 가서 뭐 하나 사시면서 물어보잖아요. 잘 가르쳐 줘요. 그걸 모른다니까, 길치는. 지도를 못 본다고. 앱을 못 본다고. 내비 보고도 헷갈려 이상한 데로 간다고. 내비 볼 줄 알면 길치가 아니지. 자, 그래도 길치 중에서 수많은 훈련 끝에 내비를 보신 분들이 계셔요. 예. 그래. 너는 이해가 안 되겠지. 나도 그랬거든. 나도 그랬거든. 그리고요,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예. 아, 진짜 저희 막내요? 어디 가서 저한테 전화해요. 그럼 제가 너 어디냐? 그럼 너 간판 얘기해봐라. 그럼 제가 지도 앱 들어가서 위성으로 보고, 아, 너 거기 몇 번 정류장으로 찾아가. 거기서 3분의 1 차 있다. 타고 와.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안 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제발 헤매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쓸 줄 아는 사람만 쓴다니까. 자, 길치 여러분, 한번 잘 살아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